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3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55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우리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전일 유럽 및 미국 증시 하락 여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1%가 넘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엿새 연속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1940선 지지에 실패한 한편 코스닥 시장 역시 560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업종별 현황 역시 전기, 가스 및 보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국내 증시의 약세 원인을 살펴보면 딱히 국내 증시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IMF에서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을 나타내는 반면 특히 그중에서도 유로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간밤 드라기의 22 총재인 드라기 총재의 경기 부진과 관련하여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일으키고는 있지만 최근 프랑스와 독일 등 EU 집행위원 간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도 현재 이어지고 있어서 유럽 경기 부양책에 대한 특별한 방책을 좀 기대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의 우려를 좀 더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락 추세가 단기적일까요? 장기적일까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다음 주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경기 부진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듦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에 있을 금통일을 전후하여서는 단기적인 주가 바닥을 좀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죽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죽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수요일 추천해 주셨던 공략주들부터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블루콘부터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이 대박 나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는 거의 3배가량 올랐었고요. 근데 고점대에 지금 40% 조정받은 상태고, 근데 오늘 조정이 많이 나오네요. 종목들 전체 시장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종가상 이탈 시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 관리 해야 된다는 점, 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풍국조정입니다. 어제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11,300원 정도였었는데, 제시한 가격 오면 지금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주정이나 그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진정한 아이폰 대박의 수혜주라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시장 대비는 양호한 상태로 제시해드린 가격대 33,500원은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35,000원 후반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겠고, 지금 기관 외인 수급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공략중 효성, 말씀드렸죠. 77,000원을 기준가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기관 외인 수급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73,000원 짧게 제시해드리고, 지금 반등 노리고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단기 공략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농우바이오입니다. 국내 유일의 종자 회사인데, 종자 종료, IMF 이전에는 국내 회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몬산토 같은 글로벌 종자 회사의 대부분 헐값에 매각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도 외국 기업에 돈을 주고 심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있는데, 그나마 농우바이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이 최대 주주로 있고, 일부 자산 운용사도 주요 주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8월 이후 주가는 우상향 상태고, 현재 눌림목 구간입니다. 24,500원 정도 조정 시에 한번 공략 가능하겠고요. 성공한다고 하면 매수가 되면 10% 정도 목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코엔텍입니다. 1993년 설된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2대 주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한때 정몽준 관련주로 좀 분류되면서 정몽준 시장 출마도 하고 한때 지지율이 왔다 갔다 했었었죠. 그 이후에 근데 실패하면서 4,000원대 급등 이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금일 거래량 동반하면서 아주 지금 굉장히 붙어 볼만한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750원대인데 50원대 공략하시고 2,600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성공했을 시에는 여기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국내 최초 건축 감리 건설 사업관리 전문 업체고요. 이제 선진국 건설 사업관리가 일반적인
비해서 우리나라는 도입된 지가 1996년에나 도입된 사업입니다. 최근 선진국 건축 설계사를 인수한 등 원래는 국내 매출이 97%였었는데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로 사우디 5성급 호텔도 최근에 수주를 했고요. 며칠 전부터 주가 흐름이 굉장히 7,500원, 600원대 공략 가능하고요. 매수 성공한다면 8,000원 중후반까지는 짧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장기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과 함께 엔터계 양대 산맥이죠. 대표적인 엔터테이너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싸이, 빅뱅, 트웬니어, 차승원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는 YG를 지금 새롭게 보는 것은 바로 엔터테이너 무한 부가치 확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원만 판매하고 공연 수익 얻고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자, 얼마 전 코스온 화장품 업체와 손잡고 화장품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삼청동의 카페 거리에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인데 충성도가 높은 어떤 소속사 엔터테이너들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지드래곤이 단편적인 예이지만 바른 마이크림 굉장히 어울리진 않지만 싸이가 애용하는 팩이라든가 단편적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백 하나 들면 바로 완판되는 것처럼 이용 가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의료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제일모직과 협업업 체계로 구축한 상태죠. 지금 소속 엔터테이너 대부분이 유명한 패션 리더들이고 지드래곤 탑, 중견에서 차승원은 대한민국에서 옷차림단은 패션 리더는 YG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의리 사업도 오히려 제일모직 측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할 정도이고, 그럼 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컨텐츠 힘이 그 어떤 기업 사업의 가능성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데 지금 대부분 휴대폰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휴대폰 업체들이 구글 안드로이드에 지금 종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의료에서 이런 시작된 브랜드 사업은 앞으로 게임, 모바일 기기 등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종목입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매수가는 오늘 좋네요. 이거 오히려 지금 49,300원인데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선절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좀 널찍하게 예전 고점이었던 8만원까지 한번 YG의 성장성 위 투자하는 권해드립니다. 김주기였습니다. 네, 오늘 김중 멘토님께서는요, 종목 돋보기 시간에 농우바이오와 코엔텍, 그리고 한미글로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중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죠? 제가 좋게 보진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심한 것 같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36포인트 초반대 움직여주면서요. 마이너스 1.48%, 4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요, 556포인트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9%대 하락을 보여줍니다. 뭐, 지금 상황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시장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자, 시장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건 맞지만 그 기대감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게 일단은 아니다. 갖지 마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을 주는 포인트. 수급적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좀 잡혀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안 좋게 계속 봅니다. 걱정인 것은 1900도 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썩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자, 올 초에 여러 이제 기관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하반기에는 그래도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이다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선별적인 종목 대응 필요하고요. 개별주들도 오늘장 다 흔들리는데 오늘장 오른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진 마시고 그 종목도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은 천천히 관망하셔야 되고 요즘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버티셔야 되고 또 버티셔야 됩니다. 공개방송상에서도 계속 버티자 얘기 드렸는데요. 힘들 내시고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보고 계십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요. 뭐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KT, 현대차, 한국콜마, 셀바이오텍, 경남은행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KT입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뭐 통신주들이 다 그래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요. 양호한 모습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0.8% 빠진다. 괜찮죠? KT 같은 경우도 0.5% 현재 밀리는 모습인데 양호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장의 KT의 수급을 체크해 볼게요.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55,000주 현재 시간부로 1시 반 기준입니다.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51,000주를 매수해줍니다. 양매수가 들어와요. 자, 최근에 KT의 수급 포인트는 살펴보자면 기관들의 매도세, 외인들의 매수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양매수 잡힙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어찌됐든 수급이 좀 버텨주고 통신주 전반에 걸쳐서 같은 흐름. SK텔레콤도 꾸준한 기관들의 매수. 자, 오늘 SK텔레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매수 만주, 기관 매도 12,000주. 많은 물량 나오지도 않네요. 눈치 보자는 거죠. 지금 간보기 중이에요. 그래서 흐름들이 어떻게 크게 밀리진 않는다. 자, KT 같은 경우도 일단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져 나왔지만은 그 매수 타이밍이냐? 그건 또 아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급하게 할 필요 전혀 없다. 현재 시장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가지고 왔어. 김선윤 대표가. 자, 기아차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았죠. 네, 기아차 오늘 버티네요. 0%입니다. 뭐 약보합권 움직임인데, 자, 현대차 1.4% 빠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그래도 체크가 됐던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살펴보자면요. 자, 수급부터 볼게요. 오늘장 수급의 현대차는 외인이 17,000주. 기관은 언제? 얼마? 1,000주가량의 매수세. 기타 외인 매도가 나가네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8월 달에 판매는 안 좋았지만 7월 달 판매 좋았단 말이에요. 9월도 판매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겠다. 또 하나 환율은 계속 치고 올라간다.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이 어떻게 해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사실 달러 강세들을 수혜주잖아요. 전차군단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제가 자동차 완성차들 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고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히 있겠다.
관심 있게 보시고 선호주로는 먼저 기아차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가 일단은 오늘 장에 기아차보다 수급이 좀 나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봅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 오늘 장 밀립니까? 밀립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에 나옵니다. 1% 정도의 하락흠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갈까요? 일단 21선 버텼어요. 그렇죠? 자, 오늘 장에 포인트는 수급은 외에는 32,000주 매수, 기간은 얼마? 23,000주 매수. 연기금이 많이 사주고 있네요. 자, 최근의 수급에서의 한국콜마 수급 어떻나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사주고요. 외인들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최근에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그래도 좀 자주 보였던. 오늘은 또 마찬가지 더 젖어 보이겠죠? 자, 상승 분위기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것이다. 지금 최근 들어 화장품주들 시장 대안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마찬가지고요. 겨울 수혜주, 의류주 마찬가지로 시장 대안이 되고 있어요. 왜요? 하반기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럼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수급에 들어오는데 이런 하락을 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상승 줄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역시 화장품주들 잘 보시고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셀바이오텍입니다. 자, 코스닥 종목인데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친구는 이전에 사실 1,000원대부터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한 5,000원대부터도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어느새 5만원이 됐네요. 자, 오늘 장의 수급사항 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수급사항 같이 보시자면 보실게요. 꾸준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그쵸? 네, 오늘 장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외인이 37,000주, 기관이 18,000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정도 구간이면 슈팅이에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잔치일 뿐이죠.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나왔지만은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다려 보시고 가져가실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도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에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계속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은행주 가운데서요. 요즘 이 종목 좀 핫합니다. 경남은행입니다. 자, 경남은행이 최근에 벌써 4번째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장하는 날 뺀다면은 3번째 바닥 포인트까지 왔어요.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요. 양호한 종목이라고. 자, 주가 포인트. 은행주 가운데서 좀 요거만큼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안 보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포인트 보자면, 자, 보시자면요. 약간은 좀 기관들의 매도 어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살아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안 꺾여요, 추세가. 외인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오늘 보니까 외인의 팔찌현재 기관은 또다시 사줍니다. 투신권에서 강력하게 매수합니다. 자, 상승 분위기 지금 나왔단 말이죠. 어디까지 갈까요? 못 먹어도 어디까지 이런 거는 한 13,500원, 14,000원까지. 왜? 실적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BS금융지주나 경남은행이나 지방은행들 실적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분위기 탈 가능성 높다. 중형은행주들 한번 잘 보시고 대응해볼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상담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문자만 해드립니다. 전화 아니고요. 문자만 해드리니까요.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59,300원에 비중 15%. 2695님께서요. 질문 주셨습니다. 59,300원에 비중 15%.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자, 59,300원이시면 여기 포인트 매수하셨습니다. 네, 오르기 전인지 떨어질 때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밀렸죠, 그렇죠? 네,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급락이 나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 급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렇게 안 빠지는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다 한 90%의 종목들은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냐. 자, 크게 볼까요? 쌍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닥 포인트로서 인식이 되는 구간 자체가 요 정도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거의 현재가 55,000원 포인트 정도는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에 빠지는 거 지수 빠짐으로 빠진다. 이거 기다려 볼만 합니다. 정리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봐야 됩니다. 메디포스트
좋은 종목이에요. 나쁜 종목 아니잖아요. 자, 수급 포인트 당연히 어떻게 해요? 꼬이겠죠.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수급 좀 볼까요? 네, 살짝 꼬였어요. 근데 이미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네요. 상당 부분 물량들이 있어요. 이거 쉽사리 정리 안 합니다. 가져가시고요. 버티셔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버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할까요? 6650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볼게요. 자, 삼성물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격 언제면 정말 좋다. 71,000원대면 바닥일 수가 있다. 박스권 하단 부분입니다. 그렇죠? 삼성 SDS 상장만 보면 된다. 매수 어떻게?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쉽사리 이 종목 지금 상황에서 꺾인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여기서 머물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물산. SDS 11월이죠? 기다려보세요. 11월까지. 상승 다시 줄 겁니다. 이거 뭐 매수하신 분들 74,000원 있고 75,000원 있어요. 73,000원도 있으십니다. 알아요. 제가 아는데 걱정 마시고 좀 가져갈게요. 자, 지금 매수하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언제 사요? 오늘 말고 다음 주 보다가 상승 돌아서면 그때 어떻게 해요? 잽싸게 매수하세요. 상승 나오면 잽싸게 매수해서 보유하시면 돈 좀 벌 것 같네요.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호텔신라입니다. 121,000원에 비중 25% 9554님 보겠습니다. 많이 빠지죠? 자, 호텔신라 9% 빠집니다. 어제가 아니 그제요. 그 수요일도 6% 이상 빠졌었죠. 12만원 정도에 보유하고 계세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사실 다시 반등을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손절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데 일단 피하진 않으셨어요. 자, 딱히 이유라고 찾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외인들이 29만 주 던집니다. 29만 주. 외인 투매죠? 최근에 흐름 어떻습니까? 외인이 그저께도 수요일도 이렇게 많이 던졌어요. 기관이 받아주나요? 받아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옵니다. 일단 이건 피해야 됩니다. 자, 오늘 장에서 잠정치 딱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인이 29만 주매도 기관은 만주 매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근데 이 종목 실적은 어떤가요? 좋단 말이에요. 삼봉이 실적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네.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을 주는 포인트.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굉장히 사실 차트상의 분위기는 이날 사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매도했다 피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됐었는데 일단 기다리셨죠? 팔지 마시고요. 기다려볼게요. 비중이 25%씩이긴 한데 부탁드릴 건 다음부터는 10%씩 좀 사세요. 그 이상 사시는 분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10% 매수 원칙 지키시고 대응하시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를 10만원이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인식이 되는 구간대입니다.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포인트에 한번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가져갈게요. 그래서 12만원까지 보지 마시고요. 11만원 정도 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원익 IPS 12,350원. 공개방송 들어오셨나요? 0836님 비중 10%. 완전 딱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비중 10% 말씀드렸던 그리고 가격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계십니다. 자, 뭐 오늘 좀 빠지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사신 거죠. 공개방송에서 계속 사라고 이때 떠들었으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되라고 떠들었던 기간이 이때 계속 떠들었어요. 제가 계속 떠들었어요. 공개방송에서. 갈까요? 더 갑니다. 왜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원익 IPS를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원익 IPS 시총이 얼마 간다고요? 최소 1조 2천억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총이 얼마죠? 1조 1천억. 자, 더 가야 됩니다. 이거 얼마까지 가야 된다고요? 15,000원 이상까지 가야지 정상 구간입니다. 3분기 실적 이 종목 대박, 4분기 대박, 내년은 어떻게? 더 대박. 왜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들어가죠? 얼마 쓴답니까? 15조 원 이상 쓴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최고 수혜주. 공장이 라인이 어디로 들어가요? 평택이잖아요, 평택. 원익 IPS 어디 있습니까? 평택에 있어요. 좋죠? 자, 가져갑시다.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15,000원 봅니다. 조금 홀딩하시고 버티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SK하이닉스 44,500원 비중 50% 3838님. 네, 광땡이 두 개나 있어서요. 자, 비중 5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500원인데요. 볼게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9월쯤에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 이슈가 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시총 대비한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의 시총 대비한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주가는 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그리고 주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자,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추천하고 싶은데 하이닉스가 저랑은 참 안 맞는 주식이에요. 할 때마다 손절 쳤어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안 해 그랬습니다. 속으로. 안 해. 아니나 다를까 삼성에서 반도체 라인을 투자한답니다. 안 맞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44,500원 정도. 자, 실적이 뭐라고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쉽게 꺾일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닉스는 좀 외인들의 매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장 외인이 100만 주가량의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100만 주가량을. 또 최근 들어서 외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6, 7, 8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매도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냅니다. 자, 다시 매수를 외인들이 할까요? 하겠죠. 언제 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외인은 지금 국내 시장을 어떻게 떠나는 중입니다. 오늘도 현재 1,476억 원치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씩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도 매도할 가능성 있단 말이죠. 기관은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거 그냥 아래 걸어놨는데 사진 거예요. 아래 걸어 사진 거라고요. 지수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건 외인들. 자, 개인들이 떠나줘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영향 받는다고요. 바닥입니다. 그렇죠? 거의 뭐 쌍바닥 구간에 9월 바닥까지 왔습니다. 이거 깨기 전까지는 지켜봐야죠. 상승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줄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좀 버텨오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갑니다. 대신에 비중 50%는 아니죠. 비중 50% 아니라고요.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확 줄이세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구간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종목을 분산하셔야 돼요. 아셨죠? 주식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이거는 거의 뭐 몰빵 수준인 거죠. 50%면 하이닉스 50%라 아니죠. 그렇죠? 조금 상승 오면은 비중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14만원에 비중 30%에 2762님 쭈루룩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2762님 보겠습니다. NC소프트 14만원 30%. 자, NC가 좀 지난 이제 시간대 많이 올랐어요. 자, 보세요. 바닥 포인트에서 이렇게 잡히는 코인들. 참 정확한 바닥을 일치하죠? 이 바닥에서 올라가요. 거의 바닥이죠. 그쵸?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상승을 또 줄까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요? NC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적이란 말이죠. 상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올 게임이 뭡니까? 리니지 이터널과 리니지 3인데 3나는 이터널이 나올 거죠? 모바일 게임 쪽에서 영 화딱지나게 만들어서 제가 뭐라고 쓴소리 좀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매수하신 가격 14만원은 나쁘지 않아요. 잘 사셨습니다. 이제 뭐요? 버티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겁나게 버티셔야 됩니다. 겁나게 버티셔야 돼요. 꼭 겁나게 버티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수익 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하나케미칼 18,500원에 30% 5447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언제 9월 초에 한번 잠깐 얘기를 거론해드렸는데 사진 않았어요. 매수 의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수급이 안 돌아와서. 아니나 다를까 내다 꽂아버립니다. OCI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OCI 7% 오늘 급락세 나옵니다. 계속 밀리죠? ELS 하시는 분들 락 되겠네요. 락인. 어이구 어떡하냐. 자, 그쵸? 자, 그런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아직은 안 보여요. 없어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계속 밀립니다. 그렇죠? 하나케미칼의 바닥 포인트 어디인가요? 뭐 2008년에 3,000원인가요? 뭐 설마 이때 오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더 크게 본다면 매물대 포인트가 가장 많은데 아주 오래된 분들, 이건 뭐 거의 지분 구조상의 포인트죠. 필요 없고, 여기 포인트 사실 많잖아요. 크게 밀릴 수 있는 그런 지분 포인트인가? 여기 포인트가 가장 매물대가 두껍네요. 사실 한번 올릴 때도 됐어요, 이거. 근데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가. 올릴 이슈가 없어요. 올리고 싶은데 이슈거리가 없어요. 왜 올려야 되냐? 자, 증권사에 제가 애널리스트입니다. 애널리스트예요. 제가 이 종목을 제 트레이더를 통해서 사고 싶습니다. 그죠? 매수 사인을 내고 싶어. 그런데 마땅한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냥 그것은 그냥 지금 그냥 대충 뭐 봤을 때 좋아진다 이런 포인트지, 아무도 매도 의견도 안 내고 말이야. 요즘 증권사분들 말이야. 응? 포인트가 없잖아요. 포인트가 확실하게 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너무 약해요. 수급 포인트도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고 말하기 힘들어. 외인들이 사는 거 이거 알게 뭐 이거가 되겠어요? 기관들은 냅다 후드려 패고 있는데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근데 지금 또 팔기도 뭐해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하세요.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고 가져가셔야 되고, 다음부터는 한 종목당 10% 정도, 많으면 20%고요. 10% 정도의 비중을 채우시는 버릇을 꼭 유지하시고, 아셨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 10%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아요. 종목에 문제가 약간 발생했던 것처럼 보이거나 수급이 꼬인다면 일단 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없으면 가져가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 빠진다면 가져가는 게 맞고, 근데 하나케미칼은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저는 이거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볼게요. 17만 9천원에 비중 20%, 989 하나님 보겠습니다. 17만 9천원이요. 17만 9천원에 사셨는데 매수가까지 지금 내려오니까 고민이 되십니다. 아, 그렇죠.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자, 유한양의 고점 포인트 라인은 여기 포인트입니다. 바닥 포인트 라인 어디인가요?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그냥 이거는 뭐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될까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은 일단 나옵니다. 그쵸? 흐름상으로는 이래요. 흐름상으로는 이래요. 자, 20%죠. 수급 볼게요. 수급 고임이 최근에 조금 발생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잡힙니다.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 워낙에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어요.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장은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 장은 연기금 매도세. 연기금이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분위기네요. 보니까 오늘까지 3거래일째 매도인데요. 아마 한동안은 계속 매도가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예요. 언제 샀을까요? 거의 뭐 매수한 구간에 대해서 이전에부터 샀던 거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수익을 내고 좀 나오는, 그러니까 싸게 사는 구간대에 대해서 물량을 조금은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도 않네요. 잠깐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전에 샀던 물량들의 정리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크게 수익은 내는 구간은 아닌데, 유한양의 흐름 현재 구간대에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비중만 절반 줄이겠습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라서요. 비중만 절반 줄이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다가 다시 한번 19만원대에 올라가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흔들려서 이게 매수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은, 종가로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걸로. 일단은 당장의 10%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NHN엔터 매수할까요? 127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매수할까요? 질문,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죠. NHN엔터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지조. 3분기 실적은 그냥 그래요. 속 좋지는 않아요. 근데 4분기가 좋습니다. 내년은 더 좋습니다. 자, 내년에 좋은 이유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뭘까요? 중국에서 LOL이죠. 롤입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거의 같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2등 게임이 있습니다.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리니지랑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게임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킹덤 언더 파이어 온라인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LOL. 이렇게 두 가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럼 킹덤 파이어 얘기를 드렸냐? NH엔터가 킹덤 언더 파이어 2를 퍼블리싱 합니다. 중국 시장은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과 일본 시장입니다. 자,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보너스 격으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을 항상 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자결제 시장에 대해서 NH엔터는 거의 수직 계열을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렇죠? 전자결제 시장에 대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큰 회사. 이거 한번 급등 나오면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급등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이 회장이 지분, 네이버 지분을 사왔습니다. 얼마에 샀죠? 할인받아서 약 8만원. 그러면 현재 가격은 뭐예요? NH엔터 회장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네요. 오마이갓.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NH엔터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회장보다 난 싸게 샀어. 8만원 아래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NH는 회장보다 싸게 샀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재 구간대에서 어떻게 저는 매수? 콜!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필요 없고 난 회장보다 싸게 샀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수하실 분들 분할 매수로 가셔도 되고요. 충분하게 같이 살펴보시고 내년에 얼마나 큰 회사가 될지 궁금해지는 회사거든요.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뭐 포커게임에 대한 뭐 우려감은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큰 걱정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죠. 왜 이렇게 자세히 할까요? 제가 NH엔터를. 자, 리언쿠첸 보겠습니다. 6559님, 리언쿠첸 매수할까요? 볼게요. 리언쿠첸 얘기를 또 제가 자주 드려보자면, 리언쿠첸과 쌍벽을 이루는 쿠쿠전자 얘기 좀 해봅시다. 쿠쿠전자인데, 쿠쿠존자라고 썼어요, 제가. 자, 리언쿠첸을 보세요. 얘를 2012년도에 1,000원 하던 거예요. 1,000원. 얘가 1,000원 하던 애예요. 여기서 2013년도에 5,000원도 안 했어요. 선 그어볼까요? 여기 얼마입니까? 2,800원, 3,000원도 안 했어요. 초에. 이거를 어떻게 여기서 끌어올립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뭘 맞추기 위해서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요? 쿠쿠전자, 그러니까 리언쿠첸의 PER을 얼마까지 올리면 30배까지 올렸으면은 쿠쿠전자가 상장할 때 30배가 돼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요? 쿠쿠전자가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받겠죠. 얘가 리언쿠첸보다 더 좋은 회사인데 1등인데 밥솥에서. 그럼 리언쿠첸보다 프리미엄 더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상장하자마자 26만원까지 갑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PER 30배. 그때 뭐가 돌았죠? 쿠쿠전자 팔아서 대한항공 산다 이거 돌았습니다. 대한항공 산다. 쿠쿠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조 1,000억입니다. 대한항공이 얼마예요? 놀라지 마시고 시총이 2조 600억입니다. 쿠쿠전자 팔아서요 대한항공 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한화라는 회사, 한화가 2조 2천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비교해보세요. 그렇죠? 리언쿠첸 주식 산다고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수 안 된다 말씀드릴 건데 사신다 말릴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가격 평가에 대한 펀더멘털을 비교해 본다면은 쉽게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서원인텍. 요즘에 진짜 IT 부품주들이 힘들어요. 12,500원에 비중 15% 1305님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아이고야. 이거 깬 건데, 완전. 다 깬 거예요, 이거. 이거 매도 하셔야 됩니다. 만원대가 뭐 싸가지고 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보시면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수급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늘 뭐 기간 외인 매도 나가고 최근 들어서 기간 샀던 물량 오늘 다 뱉어주고요. 실적 우려감 있는 거죠? 이거 일단 빼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급락 나왔으니까 빼셔야 됩니다. 네. 지켜줘야 될 라인 자체 깔끔하게 치고 내려갔고요. 일단 요거는 피해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그나마 작으셔도 다행입니다. 비중을 절반 줄여주세요. 아니면 10%만 놔두시고 5%만 줄여주시든가 그렇게 좀 대응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금강철강이네.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금강철강 3040원에 비중 10% 4600번님 감사합니다. 네, 3000원 정도셨죠? 자, 보세요. 많이 밀려요, 최근에. 근데 이쪽 관련주도 다 그래요, 상황이. 다 그렇다고요. 1.5% 빠집니다. 그전에는 뭐 더 빠졌고 계속 빠져요. 지수는 안 빠지나요? 네, 많이 빠지죠. 수급 포인트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급은 뭐 은행에서 계속 사네요. 근데 기타 업무 쪽에서 이거는 좀 일단 피하고 보는 거네요. 지수 안 좋으니까 뺀 겁니다. 근데 계속 샀어요. 3,000원대에서. 그 전에도 좀 볼까요? 땡겨보겠습니다. 아래로. 계속 사나요? 은행 참 돈 많네요. 팔다가 다시 산 게 얼마부터나? 3,200원, 3,100원? 뭐 이거 물량 바지한 겁니까? 왜 이렇게 사지? 자, 보겠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에서. 이때쯤에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네요. 근데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시간만 지나면은 알아서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조정은 나옵니다. 근데 이 큰 조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가져가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대신에 떨어졌다 갈 겁니다. 얼마까지요? 지금부터 뭐 많이 빠져도 그렇게 많이는 안 빠져요. 뭐 갭이 커 보이긴 하지만 여기 제가 지금 움직이는 여기서부터요. 여기가 2,600원에서 3,100원대입니다.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2,600원 초반까지 가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더 나진 않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한계치네요. 좀 더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참으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좀 더 흔들리더라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분명히 3,200~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림산업 74,400원에 비중 30% 4967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손절을 쳤죠. 자, 거의 뭐 바닥 포인트에 인식이 됐지만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7만원대 포인트는 바닥 포인트로서 상승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 지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이. 그쵸? 뭐 다른 건설주 다 마찬가지예요. 역행할 수는 없어요. 정책 측면 다 좋아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시장에서 지수 상승에 따른 그 포인트를 받고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기관은 그냥 완전 풀 매도.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은 매수 잡히는데 외인 매도. 기관이 오늘 매수가 잡힌다. 바닥일까요?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합니다. 또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리기도 참 애매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0% 조금 넘으시는데 이거는 좀 버텨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수 포인트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버텨보겠습니다. 사실 지수를 제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이 한번 빠졌다 올라가면은 또 무섭게 올라가는 놈이에요, 이게. 무섭게 올라가는 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자, 쫙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 포인트를 요런 포인트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대신에 약속을 하시죠, 저랑. 8만원이 가면 비중 좀 줄이세요. 8만원 가면. 제발 욕심 좀 내지 마세요. 주식은 투기하시면 안 되고요. 10%씩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 계좌가 플러스였는데요. 오늘 합쳐서 마이너스로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 분위기 안 좋아요. 그나마 제가 버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10%씩 매수원칙 지키십시오. 그러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까요? 한국사회결제 13,00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8474님 볼게요. 13,000원. 한국사회부 결제 13,000원이세요? 와. 이거는,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8474님 개인적인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신데요. 개인적인 욕심 문제죠, 이제. 이거를 들고 갈 것이냐, 그냥 나는 만족할 것이냐. 이미 NHN 엔터에 대한 포인트는 받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할 것이냐. 저 같으면은 그냥 먹고 나오겠습니다. 네. 수급포인트 오늘장 기간 매도세? 이건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최근에 기간 매도세 나오는 거 약간의 좀 바스켓 매도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간 매도세가 최근에 좀 강화되는 흐름도 약간 좀 거슬리고 오늘 또 빠지는 거 보이고 잠정치 잠깐 볼까요? 잠정치에서도 외인 매수 기간 매도인데 하락 추세를 조금 더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해봐요. 그래서 시장도 안 좋은데 현금 확보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욕심의 문제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 같으면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 좀 할게요. 시장 안 좋으니까. 그리고 다시 시장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해보는 거 어떨까? 아니면 그때 다시 사시던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뭐 AS 해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추천 드릴 종목도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종목 쉽사리 드릴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안 드리고 있어요. 신규 종목 안 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9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5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